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할 알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쓴 책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말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많았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로도 유명한 책이에요. 자기 개발서로서 유명한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그 지침이 나오는데, 그 지침에서 뭐 감사일기도 들어가고 명상도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삶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을 풍요롭게 여유롭게 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대인 관계, 그런 일적인 면에서도 제가 좀 더 성장하고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이런 감사일기나 뭐 명상이나 그런 운동하는 그런 것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여기서는 6시에 일어나서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마다 다 삶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이 이제 생활 그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그 시간에 6분이면 6분, 1시간, 여유 있으면 1시간이면 1시간,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시간에 자신이 일어나는 시간에 이러한 6가지 그런 방침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 6가지를 행하는 것이 내 삶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뭐 5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났다는 사람이 6시에 일어나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한테는 정말 괴롭고 힘겹고 실행력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6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자신이 원하는 거를 뭐 어떤 건 뭐 1분, 어떤 건 5분, 어떤 거는 뭐 30분,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그리고 또 순서도 자기가 원하는 패턴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게 됐는지, 그리고 미라클 모닝의 6가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20살 때 큰 사고를 당해요. 음주운전자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6분 동안 죽음을 체험했다고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서도 정말 많은 골절과 그러한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뇌 손상도 있었고, 의사 말로는 그때 진단 받았을 때는 그런 뇌 손상과 그리고 걷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다 극복하고 정말 주방업체에서 유명한 어디냐면요, 미국 주방용품 전문 회사 커코의 그런 회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영업의 달인까지 돼요. 그러면서 그런 성공을 하고 자기 개발서로서 책도 내고, 그런 경험들을 책도 내고, 그러면서 이제 동기부여 전문가, 코칭 전문가가 돼요. 그렇게 정말 많은 성공을 이뤄요. 결혼할 사람도 있었고 아이도 태어날 거고, 그러면서 정말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미국의 2008년도에 대공황 그러한 불경기를 맞게 되면서 이 사람의 사업도 정말
한순간에 추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고난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교통사고를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지금 그런 공황을, 사업적으로 절망감을 느끼고 그런 무기력감을,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더 힘들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족과 친구와 뭐 그러한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의사와 친절한 간호사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회복을 기원하고 사랑으로 듬뿍 애정으로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힘으로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된 거잖아요.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힘과 같이 일어나실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온전히 혼자 일어서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결혼할 아내도 있었고 태어날 아기도 있었고, 그리고 집을 계약한 지가, 첫 집을, 자신의 집을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불경기가 돼서 정말 수입의 절반으로 깎이고 대출금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되고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되고 그러한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기부여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급속하게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고통스럽고 절망감에 쌓이고 무기력감에, 그런 무기력감과 싸워야 하고 우울감과 싸워야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한 친구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라고, 달리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한테. 난 달리기 하는 거 정말 싫어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거 나 정말 싫어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더 싫어? 달리는 거 아니면 지금 상황?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지금 상황이 더 싫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의 말을 듣고 운동화 끈을 꽉 매고 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달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달리면 정말 그러한 기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가만 이렇게 우울감에 막 빠져서 복잡하게 막 걱정하면서 불안감에 떨면서 있다가 막 내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맑은 공기를 쐬면서 산책하듯 운동을 하면 정말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항상 듣던 그 자기계발 오디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엔 계속 그냥 무심결에 그냥 듣고 흘리고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들으면서 딱 그게 와닿는 거예요. 이 사람 막 가슴속에. 그게 뭐였냐면요.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때는 그냥 별 의미가 없었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는데 딱 자신이 어려워지고 공경에 처하고 그러한 상황이 돼서 보니까 이 말이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성공은 10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했을 때 10등급을 원하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는 뭐 2등급밖에 안 하고 3등급 정도밖에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뭐 건강이나 행복이나 경제, 그런 인간관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뭐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성공하기만을 바랬다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았다는 거죠. 더 높은 성공을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쏟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신이 그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노트에다가 적어요. 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메모를 해요. 그래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이제 저녁에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는 아무래도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럼 오후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침을 생각을 해요. 안 될 것 같아서 아침을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아침엔 절대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시간이 아침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아침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 이제 계획을 짜요. 여기서 이 사람의 멘토인 케빈 블레이시가 한 말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삶이 달라지길 원해? 그럼 먼저 뭔가 다른 것을 기꺼이 해. 내 생활 그런 리듬 속에서 뭔가가 변화를 해야지만 내 생활의 리듬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변화하길 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길 원해? 여러분도 삶이 달라지길 원하나요? 그럼 먼저 뭔가 다른 것을 기꺼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뭔가 다른 것을 기꺼이 해.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변화하고 싶다면 뭔가 다른 것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계획을 짜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거,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습관들을 적어요. 그래서 명상, 확신의 말하기, 일기 쓰기, 시각화, 독서와 운동,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적고 10분씩 해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을 짜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6시에 일어났는데요.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실행에 옮겨요. 그렇게 하루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생활 리듬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1시간 동안 그 6가지 지침을 하면서 그런 효과를 얻어요. 그리고 회사도 한 2달 만에 그런 자신의 운영하던 그 회사도 원상복귀가 돼요. 그 이상 좀 더 좋아졌어요. 2달 만에. 그 실행을 옮긴 지 2달 만에 완전히 바닥으로 치솟았던 자신의 회사의 성장이 정말 예전의 상태보다 더 좋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자신의 그런 코칭을 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런 주기적으로 이제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라 일주일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그런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일주일 동안 했던,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작가분이 그거 미라클 모닝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실행에 옮기면서 자신이 경험한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또 올리고 그러면서 정말 유명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뭐냐면요, 그 순서를 읽어 드릴게요. 미라클 모닝의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히 평화롭게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10분 동안 해도 되고요. 시간이 안 되면 1분씩 해서 6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시간의 여유에 따라서 1분을 하실 수 있는 분은 1분을 하시고요. 10분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10분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30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건 1분, 어떤 건 3분, 어떤 건 10분,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명상이에요. 처음에 호흡을 하고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과제들, 그러한 것들을 다짐하면서 확신의 말을 하는 거죠. 큰 소리로 그런 말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학원도 좋고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긍정적인 말 아니면 긍정적인 학원, 그런 확신의 말을 해준다고 해요. 1분 동안.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눈을 감아도 되고요. 아니면 비전보드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비전보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책, 그 보물지도 그 책을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전보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해서 자신의 비전보드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상으로 나 자신의 그 미래에 내가 성공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심상화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 심상화를 하면서 1분을 보내고요. 또 네 번째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나의 오늘, 지난 날들,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아니면 지금 상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뭐 아침에 좋은 컨디션도 감사하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편히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일기를 쓰는 거죠. 그런 감사일기를 쓰는데 1분을 쓰고요. 또 다섯 번째는 자기계발서를, 책을 읽는 거예요. 뭐 자기계발서라는 것이 꼭 이런 뭐 미라클 모닝이나 아니면은 뭐 백만전자 시크릿 뭐 그런 정도의 자기계발서도 되지만, 내가 뭐 미술 분야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도 그렇고, 뭐 음악을 한다면 음악에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람마다 자기계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책을 뭐 한 페이지나 한쪽이나 두 쪽 같은, 그러니까 1분 동안 읽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데 쓰는 거예요. 온 몸의 근육들을 풀어주고 그러한 활력이 솟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펄쩍 뛰기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칭이 좋은 것 같아요. 온몸에 자고 있을 때, 자고서 이제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들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런 잠을 자면서도 피로가 풀리지만 그런 한 자세로 자고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온몸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안 하고 저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 스트레칭을 하고 온몸에 그런 근육들을 풀어준 다음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온몸에 그런 무리도 안 가고 그러한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데 그게 좋다고 해서, 예전에 잠깐 동안 한동안 잠자리에 누워서 막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운동을 한 30분, 1시간 했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제 아침에 한 1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화를 그리고 상상의 그런 학원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감사일기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2번인가 했었는데, 감사일기 쓰는 거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런 감사일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되도록이면 아침에 쓰라고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기분으로 그런 감사일기를 쓰면 좋은 에너지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짜증나는 일,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에 대해서도 되게 유연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아침에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아침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일기 저는 원래 썼으니까 감사일기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 읽는 거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전에는, 아침에는 이제 그거는 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5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롭고요.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하는 것도 좋고, 정말 그 아침 시간을 정신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좋아요. 그러한 것들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에너지로 내가 하루를 생활할 수 있게끔 그 힘을 주기 때문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아니면은 뭐 리듬에 맞게끔 6분을 하셔도 되고요. 1분씩 해서 하셔도 되고, 6가지 다 하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뭐 저처럼 5가지 아니면 4가지 정도 조율을 해서 매일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일기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뒤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록을 적어요. 이렇게 목록을 적어서 내가 오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10가지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뭐 5가지만 해도 되고 6가지 다 해도 되고, 여기서는 아침에 하는 목록도 있고요. 그 뒤에 6가지 다음부터는 자신이 오늘 하루 해야 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적었어요. 뭐 목표 재검토, 아니면 영업 전화 30통 돌리기, 그런 거, 패스트푸드 안 먹기, 그리고 데이트하기,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계획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 그러한 일을 적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봐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워주는 것 같아요. 이런 기록들이. 그래서 저도 감사일기를 쓰라고 권해드리는 것이, 그런 기록들이 정말 훨씬 더 실행력을 좋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정말 느꼈던 것이 실행력을 좋게 해줘요. 그리고 내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그런 관계 형성 있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관계 형성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게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율해 가면서 내 자신에게 익숙해지도록 그러한 행동을 한번 실행에 옮겨 보시고요. 그렇게 1달, 2달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돼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만들 때 내가 이러한 기록들을 하는 것이 그러한 습관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도움도 되고요. 행동력을 좋게 해주는데 도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실행에 옮기시면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만큼 1달이면 1달 그만큼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말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